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라마단의 시작을 알리는 6월 둘째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16년 이슬람 달력으로 1437 히지리아 라마단 부카푸아사 버르사마가 각 마을 이슬람 회당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의 마이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기를 맞이한 겁니다. 하여간 무슬림들은 라마단 한 달 동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으면서 자기 신앙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아직 멀었지만은 서둘러서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찍부터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자기 집까지 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데요. 이들은 길가에서 꼴락이라고 하는 단 음식을 먹으면서 부카푸아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내에 있는 큰 식당들을 보면요, 커트를 쳐놓고 장사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죠. 물론 기독교나 힌두교 혹은 불교 등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덜한 무슬림들을 위한 암묵적 배려가 이런 식당들에서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라마단이 되면요, 강성 이슬람을 자칭하는 일명 LSM이 외국인 가라오케 등을 급습해서 돈을 갈취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일종의 스위핑이 난무하게 됩니다. 물론 루 정무장관이 이런 LSM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사전에 엄포를 놓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아예 피해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나 라마단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정부는 라마단 생필품 물가 인상 요인으로 유통 단계를 의심하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뛰는 라마단 특수 시중 물가를 잡기 위해서 소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식용유와 계란 등을 더 많이 공급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시중 물가는 여전히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중간 유통상들의 농가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식용유 명절 소요량이 45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180만 톤이나 되는 식용유를 공급을 하고 있고 닭고기 소요량도 11만 2천 톤이라고 하는데 25만 6천 톤을 공급하고요. 계란 수요도 13만 1천 톤에 불과한데 26만 1천 톤이나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가격이 잡히질 않고 오히려 올라가기만 하니까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보다 공급량을 2배 정도 늘려도 그 반대의 아노말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유통 단계에서 누군가 매점 매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경찰에 생필품 유통 단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강력히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고기 시장 가격 형성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무조건 소고기 가격을 8만 5천 루피아대까지 끌어내리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2만 루피아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라마단 물가가 대통령의 지시까지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소고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식용유라든지 설탕 등 다른 생필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게 더 문제죠. 결국 인도네시아 주요 신문들은요, 조코위 정부가 물가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인도네시아 석탄 산업이 아직도 침체에 빠져 있다는 보도입니다. 국제유가가 40불대에 머물고 있으니까 석탄 가격도 50불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석탄 광산 회사들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만 5천 메가와트 발전 사업에 들어갈 420만 톤 석탄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 겁니다. 3만 5천 메가와트 발전 사업도 애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석탄 공급까지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 인프라 사업은 좀 더 지연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기철에서 건기철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요. 비바람 등을 동반한 폭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어민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모를 낸 논에는 도열병이 번져서 약 40% 상당의 감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파도와 비바람은 6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바섬 북부 해변을 보면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집까지 물이 들어오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한 달이 최고 만조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아노말리한 이상 기후는 벼농사 농민들과 어민들을 울리고 플로스리브 같은 관광산업단지까지 침체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주의가 크게 요망되는 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지 다시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수산물 공장들이 쓸 물고기가 인도네시아 국내 어민들이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급냉시설이라든지 최신 어법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대형 어선들이 국내에는 없고, 외국 어선들은 취항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고기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 수산물을 인도네시아도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수시 해양부 수산장관 초임부터 외국 어선의 국내 운송을 불허한다고 하든가, 또 아니면은 불법 어선을 폭파해서 외국 어선들이 국내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했던 그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바 있는 주유소 미터기 조작 사건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유소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급유기에 달린 디지털 기기를 조작해서 급유를 적게 넣어주던 시인의 한 주유소를 형사 고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땅그랑 찌뿌탓에 있는 대형 주유소인데요. 이들은 급유기로 공급되는 전기를 순간적으로 약하게 흐르도록 조작해서 급유량을 조절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름은 정량보다 적게 들어가고요. 계기판에는 정량을 주의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된다고 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손님, 계기판 보세요. 제로죠? 여기 보세요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는 손님을 깜짝같이 속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하루에 450만 루피아 정도의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주유소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지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순서는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가 이어지겠습니다. 빙수 좋아 빙수 좋아 빙수 주세요 더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네, 더운 계절에 1등 간식 메뉴는 네, 맞습니다. 빙수죠. 이 자카르타에서도 명물로 소문난 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나왔습니다. 이 빙고만의 특별한 메뉴들 한번 맛보시러 가볼게요. 잘란잘란!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에 위치한 빙수 전문 카페 빙고. 사시사철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이곳 자카르타에서 빙수 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름철 별미를 넘어서 국민 디저트로 변모한 빙수. 여름철 디저트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빙수의 시원함은 기본이고요. 개성 넘치는 맛과 모양으로 우리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빙수집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저희 빙고와 똑같은 컨셉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제 친구가 그 매장을 방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고 제안을 했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나 지금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니 테이블, 의자, 조명, 그리고 작은 소품들까지 모두 한국에서 직접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인테리어에 제법 투자하셨구나 라는 느낌 팍 오셨죠. 그 어떤 누가 봐도 한국 빙수 전문점이야 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빙고만의 인테리어에 엄지척 하고 올려줬어요. 성별, 국적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방문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를 했던 내용은 현지화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저희 한국식 스타일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줘야 했고요. 올해 안에 지금 제 친구와 저의 계획은 자카르타 내에 한 2개 정도의 매장을 신규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서비스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내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빙고의 모든 직원들은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스마일! Kayaknya semuanya kelihatannya enak, especially snow ice-nya ya, snow ice-nya very halus, kayak snow beneran. 국적을 불문한 손님들이 찾는 이 눈꽃 빙수는 옛날 팥빙수도 아니고 얼음 빙수도 아닌 바로 눈처럼 부드러운 빙수입니다. 이 특별한 제빙기를 통해서 곱게 갈려나와 눈처럼 소복히 쌓이는데요. 뽀드득 하고 소리가 날 것만 같죠. 이 눈꽃 얼음이 빙고의 모든 빙수의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입에서 샤르르 녹고 또 고소한 우유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빙수는요, 바로 썸머 스페셜이라고 불리는 빙수인데요. 네, 찰게 갈린 우유 얼음 위에요, 망고, 블루베리 그리고 치즈케이크, 마지막에 이 바닐라 아이스까지 얹어져 있어서 정말 달콤하면서 상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기호에 따라 연유를 넣어 먹으면 아이 달콤해. 오늘 말을 많이 해서 갈증이 났는데요. 이 한 입의 갈증이 전부 해소됐습니다. 이 블루베리도 정말 상큼하고 신선한 게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망고도 한번 먹어볼게요. 새콤달콤한 과일과 달달한 빙수의 조합. 네, 그 다음으로 먹어볼 메뉴는요, 클래식 스페셜 빙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통 팥빙수 같은데요. 이 안에 이 위에 얹어져 있는 토핑을 보시면요, 건크랜베리도 있고요, 팥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콩가루도 있고요, 치즈케이크에 아몬드까지 얹어져 있습니다. 와, 정말 토핑이 푸짐한데요. 이 토핑이 푸짐한 만큼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아유, 여러분 어서 침 닦으시고 빙고로 출동하세요. 보기만 해도 달달하고 시원하시죠? 이쪽 파트는요, 차가운 인절미를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이스 인절미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 파트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빙수 먹어볼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에 먹어볼 빙수는요, 이름하여 리얼 스페셜 빙수라고 한답니다. 네, 리얼 초코 빙수가 있고요, 또 리얼 치즈 빙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조합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리얼 스페셜 빙수, 제목 그대로 정말 특별한 빙수인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곳 빙고에는요, 빙수 말고도요, 정말 맛있는 시그니처 메뉴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먹어볼 메뉴는요, 토스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절미 허니버터 토스트입니다. 와, 비주얼 좀 보세요. 이 토스트 세 겹에 사이사이에는 떡이 있고요, 위에는 콩가루와 카라멜 소스,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까지 얹어져 있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토스트가 외로워 인절미를 만다? 업그레이드가 된 허니버터 인절미 토스트입니다. 빵과 떡이 함께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데요. 또 카페에 음료수가 빠질 수 없겠죠. 이 오레오 초코 스무디가 빙고의 대표 음료라고 합니다. 네, 빙수 전문점에서 거한 식사를 한 것처럼 배가 정말 든든한데요. 우리 마음씨 좋은 사장님께서 스무디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료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오레오 초코 스무디라고 불린답니다. 맛은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쪽쪽. 아우, 대박. 여기 위에만 오레오가 통째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잘게 썰어진 오레오가 이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빨아들이면 안에서 달달달달 씹히는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정말 좋은 음료일 것 같은데요. Audience yang tertarik untuk menjadi franchise kita, mungkin kalau ingin membeli franchise kita bisa langsung menghubungi kita, bisa menghubungi saya langsung, atau juga bisa menghubungi partner Korea saya, yaitu Mr. Jong. 항상 처음의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품질과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운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빙고 탐방 어떠셨나요? 무더위에 지쳐서 갈증이 날 땐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빙고!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핫한 소식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잘란잘란! Just like the weather, so I plan to fly so high, like them dollar bills. 지난 12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스만기 로타리 잘루루 쨉바테루를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스만기 로타리 공사 때문인데요. 앞으로 2달 동안, 그러니까 8월까지 잘란 수디르만 하고요, 잘란 가토스 브로토로 나가는 큰 길 통행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카뱀에서 꼼닥을 돌아서 블로겐 방면으로 좌회전하거나 아트마자야 대학에서 스만기 베테랑 빌딩을 돌아서 대사관 방면으로 나가는 잘루르 람밧은 그대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술타누트를 돌아서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나가거나 굴다리를 지나서 하이 쪽으로 나가는 잘루르 람밧도 그대로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달 동안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라마단이 되니까 시중에 10만 루피아짜리 위조 지폐가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현역 군인들이 5만 루피아짜리 위패를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르바란 달인데다가 이둘 피트리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조 지폐가 시중에 나돌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많은 현금을 주고받을 땐 그 돈이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하나 더 늘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6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나 많은 휴일이 있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1월 1일 토요일 새해를 시작으로 28일 토요일 음력설이 있고요.
3월 28일 화요일 힌두교 설날, 4월 14일 금요일 부활절, 24일 월요일 무하마드 승천일, 5월 1일 월요일은 노동절이고요. 11일 목요일은 석가탄신일, 25일 목요일은 예수 승천일, 6월 1일은 목요일인데요. 반짜실락 기념일이 되는 것이고 25일 일요일과 26일 월요일은 이들 피트리가 되게 됩니다. 또 8월 17일을 목요일인데요. 독립기념일이 되고요. 9월 1일 금요일은 이슬람 희생제, 그리고 21일 목요일은 이슬람 신년, 12월 1일 금요일은 무하마드 탄신일, 25일은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쭈띠 버르사마, 즉 공식적으로 갖게 되는 집단 연가까지 포함하면은 6월 23일 금요일하고 27일 화요일까지 쉬게 되고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화요일도 집단 연가로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명 샌드위치 데이도 6일이나 있습니다. 3월 27일, 그리고 5월 10일과 26일, 6월 2일, 8월 18일, 그리고 9월 22일이 샌드위치 데이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들은 쭈띠 버르사마하고 무관한 날들이기 때문에 공식 휴가로 인정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관습상 이런 날까지 그냥 쉬어버리는 관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접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군웅 한루에 심어놓은 아라비카 커피가 이젠 제법 많이 자라서 붉게 익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웅 한루는 반둥 바라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가루스로 나가는 반둥 고속도로 소량에서 나가게 되면요, 거기서 만나게 되는 찌위데이 녹차밭 인근 산이 바로 군웅 한루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까와뿌띠라고 하는 흰색 칼데라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미 고급 커피로 잘 알려진 아제 따깽원의 가역 커피는 수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또라자라든지 발리, 점베르, 서부람풍, 엔테떼 등의 커피는 지금이 커피 수확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품질이 좋고 비교적 값싼 커피는 지금 원두 상태로 사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당량씩 로스팅을 해서 드시면 항상 좋은 커피 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그러니까 일요일자 신문은 서부 스마트라에 있는 빠당 반장의 한 농민이 감비르라고 하는 약용식물을 건조하고 있는 사진을 실으면서 인도네시아 향료식물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비르라는 식물은 발기부전에 쓰이는 약용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값이 다른 향료에 비해서 비싼 값에 팔리는 아주 귀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엔 이런 종류의 향료식물, 즉 바사로, 렘파렘파가 참 많이 자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말로꾸는 빨라라는 것이 많고요. 쩡깨도 또 많고요. 우리말로는 육두와 정량이라고 하는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한판 승부를 이걸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정도로 유명한 렘파렘파입니다. 또 반다르 람pun과 팔렘방에선 후추가 참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식물들의 재배라든지 약용 산업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는데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리라야 테하엘, 즉 금년 상여금 지급을 하리라야 마이너스 1주 전에 지급해서 명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6월 둘째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